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자, 몇 주에 걸쳐서 어깨, 허리까지 셀프 운동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주위에서 그랬더니 무릎 관절 관리법, 운동법에 대해서는 도대체 언제 해줄 거냐는 요청들이 많으셔서 오늘 소개할까 합니다. 사실 퇴행성 관절염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슬관절염이죠. 저 역시 방송에서 각종 무릎 영양제에 대한 의학적 의견들을 전해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고 있는 만큼 무릎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미루어 짐작이 되는데요. 무릎 관절염의 핵심은 역시 연골이겠죠. 나이가 들면서 점차적으로 관절 연골이 닳아 없어지면서 염증이 심해지게 되고 무릎 관절에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 심한 경우는 관절에 변형이 발생되면서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인공관절 수술의 효과 역시 영구적인 것은 아니어서 수술 시기 등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 답은 최대한 자신의 관절을 잘 관리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진료실에서 제가 제일 난감한 경우 중 하나가 비만이면서 퇴행성 무릎 관절염이 심한 분들인데요. 활동과 운동에 대한 제한이 많다 보니까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일단 무릎 관절염은요, 좀 운동량이 많은 심한 운동들, 특히 장시간의 러닝이나 급작스런 방향 전환이 들어가는 스포츠들, 축구도 있을 수도 있고 농구, 테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사실 할 만한 운동이 거의 없죠. 몸에 중량을 많이 싣고 하는 운동은 특히 금물입니다. 거기다 자칫 잘못된 스쿼트 동작, 셀프 운동 등으로 증상이 심해져서 오시는 경우도 흔해요. 그러다 보니 결국 가볍게 평지를 빠르게 걷는 정도 또는 최대한 중력과 몸무게의 로딩에 노출되지 않는 운동, 자전거나 수영을 권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꼭 돌아오는 답변들이 있으세요. 저는 자전거 못 타요. 수영은 비염 때문에 안 돼요. 추워서 안 돼요. 자, 그래서 저 역시 이 시간이 아주 반갑습니다. 오늘도 박성아 센터장님이 여러분들이 혼자 하실 수 있는 무릎 관절 운동법에 대해 알려주실 겁니다. 나와주시죠. 안녕하십니까. CS 한방병원 스포츠재활센터장 박성아입니다. 무릎 관절은 대퇴골과 경골이 만나는 부위인데요. 정상적인 무릎 관절은 내측과 외측이 관절 간격이 동일한데 관절염이 시작되면 관절 내측의 간격이 좁아지게 되고 뼈에 돌기가 자라고 뼈가 딱딱해집니다. 그리고 관절염 중기가 되면 관절 내측 간격이 완전히 좁아지게 되고 다리가 안쪽으로 점점 휘게 됩니다. 그리고 말기가 되면 내측 관절이 심하게 파괴가 되고요. 다리가 안쪽으로 휘게 되고 통증이 심하게 되면서 걷기도 힘들어지고 일상생활에서도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무릎 질환은 무조건 근력 운동을 하는 게 핵심이고요. 운동 전후에 반드시 스트레칭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릎이 안 좋은 분들과 문제는 별로 없지만 몸이 뻣뻣하신 분들도 같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셀프 스트레칭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릎이 안 좋은 환자분들은 서서 하는 운동보다는 중력과 몸무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앉은 자세나 누운 자세에서 하는 걸 더 추천드립니다. 일단 누워서 하는 동작하고 앉아서 하는 동작 그 두 가지 버전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편안하게 누우시고요. 조금 긴 혁대를 벨트를 하나 이용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딱 걸립니다. 잡으시고 쭉 이제 종아리 근육 뒤쪽 종아리 근육을 먼저 스트레칭을 해주시고 최대한 통증 범위까지 가셔야 스트레칭의 효과가 좀 있고요. 여기서 10초 정도 유지를 해주시고 놓고 이제 이번에 정경을 골근 최대한 저축 굴곡을 좀 해줘서 앞쪽에 있는 근육들을 또 스트레칭을 해주고 다시 종아리 근육 다시 앞쪽에 정경골근 그래서 이제 요 동작은 앵클 펌핑 운동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시계 방향으로 발목을 크게 돌려주세요. 10번 돌릴 때 이게 무릎이 자꾸 이렇게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무릎은 고정하고 순수한 발목의 동작으로만. 자, 이번에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크게 큰 원을 그린다고 생각을 하시고 크게 돌려주세요. 10번. 그 다음에 바로 이 이제 무릎 위쪽에 있는 근육들을 스트레칭을 해주겠습니다. 무릎을 핀 상태로 쭉 올려주시면 됩니다. 햄스트링이 당겨서 아픈 정도 범위까지 충분히 올리시고요. 10초 정도 유지. 셋, 넷.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 다리 근육 중에 이 안쪽에 있는 내전근
내전근 스트레칭을 할 때는 벨트를 발목으로 딱 해주시고요. 발목을 적당하게 세워주시고 그대로 옆으로 벌려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다리가 너무 이렇게 바깥쪽으로 회전되지 않게 무릎이 이 하늘을 보는 방향으로 다리를 벌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 엉덩이 근육 둔근과 이상근 같이 자 무릎을 이렇게 구부리면서 가슴까지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이 발 쪽만 살짝 안쪽으로 틀어주시면 돼요. 이 무릎이 이 상체, 이 어깨선 바깥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지 않게 그 안쪽으로 해서 최대한 가슴 쪽으로 당겨주시면 됩니다. 이 엉덩이 쪽, 바깥쪽, 뒤쪽 라인이 이제 스트레칭 되는 느낌을 받으시면서 자, 이번에는 조금 더 이 외전근 쪽으로, 옆쪽으로 근육 방법은 비슷한데요. 이렇게 들어주셔서 조금 이제 반대쪽으로 틀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대퇴사두근 할 때만 잠깐만 엎드려서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걸으셔서요. 어깨 뒤로 잡아주십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쭉 당겨주시면 무릎을 많이 구부릴수록 앞쪽에 있는 대퇴사두근이 스트레칭이 더 많이 됩니다. 그래서 통증 범위까지 충분히 가신 다음에 10초. 누워서 하는 운동은 이제 여기까지 하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앉아서 하는 무릎 스트레칭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자 끝에 이렇게 앉으시고요. 편안하게 허리를 핀 상태로 이제 유지를 해주시고 똑같이 이 허리 벨트를 이용해서 발목에 발에 걸어주시고요. 종아리 근육부터 스트레칭을 해주십니다. 쭉 당기고 10초. 그리고 이제 반대 방향으로 저측 방향으로 또 10초 정도. 저측 방향에서는 이제 앞쪽에 있는 정경근 같은 이제 근육들이 이제 스트레칭이 되는 동작이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10회 정도 하시고요. 시계 방향으로 또 돌려주기. 크게 원을 그려주면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무릎이 돌아가시면 안 돼요. 무릎이 돌아가지 않게 고정하고 발목의 움직임으로만. 자, 이번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 있는 햄스트링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발목을 이렇게 당겨주시고 살짝 앞으로 구부려줍니다. 고관절로. 그럼 이제 이 동작에서 햄스트링이 쫙 당기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실 겁니다. 안쪽에는 이제 내전근 스트레칭 그대로 편안하게 벌려주세요. 발목은 세워주시면 더 좋고요. 허리는 핀 상태 유지하면서 그대로 오른쪽으로 기울여 보세요. 자, 이번에는 내전근 다음에 이제 외전근 쪽인데 약간 엉덩이 뒤쪽하고 외측 이상근, 둔근 이쪽을 먼저 스트레칭을 해주겠습니다. 무릎을 들어주시고요. 아까 누워서 했던 동작하고 비슷하게 발목을 안쪽으로 살짝 당겨주시고 그대로 가슴 쪽으로 밀착해 줍니다. 놓고 힘 빼고. 자, 이번에는 약간 외측으로 더 외전근 쪽으로 스트레칭을 해보겠습니다. 자, 무릎을 들어주시고 반대 다리에 무릎 위에 살며시 놓으시고 무릎을 최대한 반대쪽으로 기울여 주세요. 지금 요 부위 스트레칭 되는 구역입니다. 앞쪽에 있는 대퇴사두근 요거는 이제 이 스트레칭 하고자 하는 방향의 이제 엉덩이를 바깥쪽으로 조금 빼서 앉아 보세요. 빼서 무릎을 구부리시고 다리를 뒤쪽으로. 그렇죠. 이제 이런 식으로 잡아 주시고요. 자, 여기서 골반의 움직임이 조금 들어가는데 후방경사 방향이 골반 방향이 요 방향이 됩니다. 요 방향대로 골반을 약간 후방경사 시켜줍니다.
자, 오늘 이렇게 무릎 스트레칭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무릎은 중력을 받지 않은 상태, 몸무게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자세에서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앉아서 하는 자세와 누워서 하는 자세로 무릎 스트레칭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